비급여제도 원클릭에서 이용한 신고 방법인데요. 일단 비급여 진료 내역에 대해서 처치 버튼을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오늘 강의를 듣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도 3월달, 이번 달이었죠. 입력된 비급여 코드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검색된 것을 보고 이제 보고 대상인 항목만 찾아서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고된 비급여 수가와 동일하게 단가를 입력하고 매칭된 코드들을 추출하여 검토하고 공단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복잡하진 않죠? 네. 우리가 치과에서 보고해야 되는 항목이요. 148가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인네이, 온네이, 레진, 치석 제거, 우리 가끔 스케일링을 비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스케일링, 그리고 자가치아 이식술, 임플란트, 크라운, 그리고 MTA 사용한다면 MTA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아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는 치아 교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정은 치성 골격성 부정교합, 교정 부정교합, 골격성 부정교합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서 발급, 우리 요즘 문서 발급 많이 하잖아요. 그 사보험 때문에 이 문서 발급도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하라고 하네요. 네. 자, 질문 궁금하실 만한 거를 제가 넣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숫가를 넣는 방법은 이따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숫가가 다 넣어져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원클릭 하면 보이시죠? 네, 원클릭해서 EDI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EDI 들어가면 원클릭해서 이렇게 메뉴창에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탭을 만들어 놨고요. 비급여 보고제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문구가 나오고요. 24년도 3월 진료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 매칭하도록 정보가 뜰 겁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넣어놨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전부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148가지 해당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신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표준 코드랑 맞춰 놓으셔야 돼요. 우리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들어진 코드고요. 공단에서 표준 코드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랑 맞춰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마 따로 상병이랑 가격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게 될 거고요. 이렇게만 뜰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넣어 볼까요? 이건 제가 미리 한번 넣어 봤더니 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번 크라운. 네, 여기 우리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신고 대상이죠. 크라운을 클릭하고 검색해서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지르코니아 선택을 하시면 여기 뜨고요. 상병은 우리가 크라운을 보통 그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하잖아요. 그래서 치수염 하나 넣고 가격은 작년에 신고됐던 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한테 받은 금액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병원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비용을 넣으시는 겁니다. 넣으시고 진료과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시면서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레진 인네이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레진 선택하시고 병원에서 사용했던 상병, 보통 인네이는 충치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비용, 신고된 비용 넣어볼까요? 네, 치고 자,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3개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번 달에 아까 넣어놨던 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쫙 나올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료 생성하시면 돼요. 자료 생성하기,
자, 이렇게 자료를 생성해 주시면 오스템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바탕화면을 확인하시면 엑셀 파일로 여기 있는 자료가 생성이 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유한기간 정보마당에 업로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비급여 보고제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원클릭 전자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릭은 예전에 오스템에서 만들어졌던 두 번외와 하나로가 통합돼서 통합되었고 더불어서 영상 상단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클릭에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데스크, CRM, 수납, 예약, 전자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데스크 메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환자 한번 볼까요? 자, 데스크 메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환자분들 입력하실 때 많이 보는 화면일 거예요. 많이 접해보신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첫 화면에 보면 환자 정보 쭉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부가적인 정보도 아래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환자 정보 넣으실 때는 메디컬 얼러트, 그러니까 전신질환 넣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걸 넣어줘야 예약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전신질환을 체크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혹시 없는 게 있다면 이 화면의 우측 상방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는 이런 환자분이 잘 안 온다, 뭐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지우개 버튼 누르셔서 취소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쭉 했는데 없는 게 있다 하시면 여기 항목을 추가하시면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넣어놓고 사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쭉 입력하다 보면 휴대폰 번호란이 있죠. 휴대폰 번호. 요즘에 휴대폰이 하나씩 다 있어서요. 어, 미성년자도 노인분들도 오시게 되면 보호자분에게도 메시지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편지 모양 누르시면요. 보호자 번호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 번호 등록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관계 내가 체크할 수 있고요. 없는 분이 있다면 뭐 이모 뭐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이모 번호 누르시고요. 어느 부분까지 메시지를 함께 보낼 건지 네, 다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에게도 메시지가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눈 모양, 느낌표 모양이 있죠. 우리 예전에 전자차트 말고 종이 차트 쓸 때 조금 예민한 환자나 신경 써야 되는 환자들 별표 치고 하트 붙이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느낌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환자 태그 정보가 있어요. 환자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건데요. 개인 성향이나 치료 특성 같은 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옆에 설정 버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 버튼 들어가면 개인 성향 그리고 치료 특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병원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표시 색깔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지우개 버튼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기 시간, 뭐 내용 넣을 수 있고요. 괜찮으면 저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기록하시면 되고요. 치료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옆에 버튼 누르시고 수정하시고 네,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었다면 개인 성향이 표현이 될 건데요. 여기 대표 성향으로 여기 보이시죠? 차트에 노란색 띠 있는 거 이걸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개인 성향, 치료 특성은 안 되고요. 개인 성향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이 찍히는 걸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이름에 표시가 되는데요. 밖에 한번 해볼까요? 이름에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어느 창에 들어가도 환자 이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약창이든 내원창이든 전자차트에서든 환자 이름에 띠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자 태그 정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CC도 저장하게 되겠죠. CC, 네. CC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아직 설정을 못 해보셨다면 오른쪽 버튼 상단에 설정 버튼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교정하지 않아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시면 가셔서 X 누르시면 돼요. 뭐 아이가 소아치과도 많이 있는데 소아치과가 없다면 네, 그럼 또 내용 넣으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위에 상방에 위치하기 쉽다. 그러면 쭉 올리실 수도 있어요. 여기 양옆에 2개 버튼 누르시면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충 환자 접수할 때 우리 필요한 내용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원클릭의 모든 메뉴에는요. 이 페이지 우측 위에 설정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쭈루룩 있는 게 있죠. 이거는 툴 버튼이라고 해요. 툴 버튼도 우리가 편한 대로 치과에 맞춰서 편집이 가능한데요. 여기 우리는 구강용품 뭐 따로 파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면 왼쪽 버튼 누르신 채로 자, 쭉 당기셔서 넣으시면 없어져요.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넣을게요 하면 왼쪽 버튼 누르시고 쭉 당기시면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툴 버튼도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다음은 예약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약창도 보시면 자, 모든 메뉴의 상측 우측 위에 설정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정 버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 버튼에서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약 화면에 우리가 주별로 볼 것인지, 일별로 볼 것인지, 자, 한번 일별로 볼까요? 일별로 이렇게 보면 일별로 여러 의사분들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주별로 보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정 버튼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4일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안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어느 시간까지 예약을 할 것인지, 예약 시간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약 시간 설정 창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쭉 내려와서 여러 가지 설정을 볼 수 있는데 예약셀 표시 설정이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약셀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예약 환자분들 내용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예약셀이라고 합니다. 이 예약셀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를 설정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병원에서 주로 일별로 예약창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 일별창을 수정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주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면 주별창을 보셔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주별로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표현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은 밑에서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위에 쪽에 내가 체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도 가능해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옮긴 내용은 밑에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예약표를 볼 때요. 이런 내용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을 여기 쭉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예약 내용이 너무 많으면 여기 내용이 너무 많으면 여기서 다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별 보기에서 가로와 세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는 여기 예약표에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동일 시간대에 여러 명의 환자분이 예약되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해줄 건지, 자,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세로로 표현이 될 건지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내용이 잘 안 보이지만 2시에 2명이 돼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어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용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면 가로로 하셔서 저장하시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쭉 또 보시다 보면 예약 취소 사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약을 볼 때 이 예약창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 버튼을 누를 때 예약 취소 사유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자, 한번 취소 사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아프다고 안 오는 분들 좀 있죠. 걸렸어요. 다시 예약할게요. 네, 이렇게 추가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중요한 건 위에 사유 등록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예약을 취소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유가 뜨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예약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예약 취소하면요.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사유가 뜨도록 되어 있고요. 체크박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메모에 취소 사유를 등록할게요 라고 체크박스 해주시면 자, 여기에 내용도 뜨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다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약을 할 때, 이렇게 예약창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예약하신 환자분들 들어가시면 예약 수정창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분들 예약할 때는 빈 공간에서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하시면 예약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예약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이 쭉 있고요. 최근 예약, 히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기 취소 사유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쭉 있고 오른쪽에서는 예약에 대한 주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우리가 예약을 언제 할 건지 혹시 3개월로 체크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1주, 한 달, 3달, 6달 이렇게 한 번에 누르시면 3달 후로 그대로 넘어가고요. 6달 그대로 넘어가게 돼요. 혹시 잘못 눌러서 오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야 하면 오늘 버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료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치아 버튼 누르고 치료 내용을 넣을 때는 여기서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요. 임플란트, 보존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되게 번거롭죠.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찾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 치과의 버튼을 따로 세팅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치과 버튼 세팅은 옆에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예약 내용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기본 내용에 추가하셔서 치과 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치과 이름을 하나 넣어봤어요. 자, 오스템 치과에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쭉 넣을 거고요. 임플란트 이렇게 넣어볼까요? 수술 시간은 1시간 추가 하시면 쭉 나오게 되고요. 내가 이 내용도 위로 올리고 싶어요 하면 버튼을 누르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예약표를 열었을 때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치과 버튼 처음에 만들게 되면요. 그룹명 치과라고 해서 추가를 하면 처음에 제일 밑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일 위로 올려놓으셔야 여기 가장 처음에 메인 화면에 뜨게 되고요. 자,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2개의 버튼 누르시면 한 번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됩니다. 오스템 치과로 해서 제일 위로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열어볼까요? 왼쪽 버튼 2번. 네, 그러면 오스템 치과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내용이 밑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스케일링 다음번에 할 거고요. 사랑니 발치도 할게요 하면 이거는 추가할 때는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말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왼쪽 버튼 누르시면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글자 색깔 우리 병원은 뭐 임플란트 수술은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해요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메모인데요. 메모에 선생님이 이치아 선생님이 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메모를 넣으면요. 아까 우리 메디컬 알러 넣었던 것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메모도 같이 뜨게 되거든요. 메모가 뜨게 되면 예약표에 빨간 줄이 쳐져요.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이 있는 것들은 다 메모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예약세 설정할 때 메모도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메모를 넣으면 메모를 넣었을 때 빨간 줄이 쳐져서 우리가 예약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가 있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예약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원클릭에서 기공물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기공물 관리하는 거는 뭐 추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기공물을 관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예약셀에 그 치아 모양으로 예쁘게 떠요. 이렇게 아직 도착 전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공물 관리에서 음, 환자분 기공물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요. 그래서 환자분 기공물도 예약표에서 도착했는지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약 환자분들 찾을 때 예약이 꽉 차게 있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이렇게 돋보기 모양 확인하시면 찾기가 한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최노인 환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름이 도드라지게 나오기 때문에 예약이 언제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검색 또 한번 눌러보면 다른 시간에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예약 찾기 눌러서 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최노인 환자분 검색하시면 언제 예약되어 있는지 쭉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돋보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옆에 퀵 메뉴라고 하는데요. 퀵 메뉴에도 환자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환자를 찾을 수 있고 환자 이름으로도 최노인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찾으면 내용도 볼 수 있고 치료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휴대폰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환자 검색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단축키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단축키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키는 전체 원클릭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환경 설정. 자, 여기에 보시면 단축키 설정이 있는데요. 자, 단축키에 F1, F2 이렇게 쭉 있죠. 거기에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 저는 F1에 환자 검색을 넣어서 좀 쓰는 편이고요. 환자 검색 그렇게 해서 딱히 하시면 F1에 환자 검색 창이 뜨게 돼 있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F1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이렇게 검색창이 뜹니다. 이 검색창은요, 오스템 어떤 메뉴에서든 다 뜨게 돼요. F1 누르면 뜨고요. 아까 F2에 제가 구강용품 넣어놨거든요. F2 누르면 이렇게 구강용품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약표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취의생 연차라고 표현이 되는데 비번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비번을 따로 뭐 달력에 체크해 놓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사용하시면 나중에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한번 볼까요? 비번 입력. 자, 비번 입력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병원 관리에 직원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볼게요. 직원 전체 볼 거고요. 직원, 한정인 그 직원 연차를 쓸 거예요. 아니면 반차를 쓸 거예요. 시간 확인할 수 있고 연차라면 언제, 며칠 날 쓸 건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3일 날 연차를 쓸게요. 4일 날 연차를 쓸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옆에 연차 쭉 나오게 되고요. 예약표에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약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캘린더로 보시면 우리 병원 직원들이 언제 휴가를 썼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통계보기 있죠. 통계를 보시면 올해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휴가를 썼을까 집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직원은 몇 번을 썼구나. 이게 통계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거 사용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자차트를 보거나 데스크 창에 있을 때 예약창을 열면 이렇게 기존 메뉴 창이 닫히잖아요. 이렇게 전자차트를 열면 예약창이 닫히죠. 또 예약창을 열면 전자차트가 닫히죠.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멀티창으로 열 수가 있는데요. 이 창을 놔둔 채로 새로운 창으로 예약창을 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도 할 수 있고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일회성으로 하는 방법은 예약창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약도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료하실 때 아래에 예약창과 진료창을 두 개 다 열어놓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한번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거를 설정을 해놔야겠죠. 이건 일회성으로 볼 경우고요. 한 번만 그렇게 볼 때는 오른쪽 버튼이고요. 설정을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설정 버튼 들어가시면 돼요. 성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에 단축키 밑에 멀티창이라고 있어요. 멀티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창을 새 창으로 열 거예요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설정하시면 되고 예약창을 새 창으로 열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예약창을 열 때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새 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약 화면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예약창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CRM 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RM은 우리가 환자의 제네온을 유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CRM 창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CRM 창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설정 버튼. 네, 설정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CRM 등록, 그리고 CRM 자동 전송 이런 게 있죠. 오늘의 CRM 등록은요, 자동으로 전송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의 CRM 창에 여기 쭉 리스트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 리스트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는 거고요. 예약 부도 환자, 확인 환자, 신한 환자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하셔서 즉시 처리 문자를 보내거나 알림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등록하는 거 말고요. 자동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CRM 자동 전송 설정하시면 돼요. 자동 전송에서 부도 환자 자동으로 무조건 보내게 할 거예요. 문자를 전송 오늘 하루 진료가 끝난 시간 오후 6시 이렇게 쭉 넣으셔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부도 당일날 보낼게요. 이렇게 해서 전송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이제 매일 6시에 오늘 안 온 환자에게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 확인, 리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 전송 설정하시면 돼요.
보통 문자 확인, 예약 확인, 자동 전송하죠. 하루 전에 하고, 뭐 당일날 하고, 이렇게 2번 보낼 수도 있고요. 몇 번이고 다시 우리가 계속 중복 체크할 수 있으니까 보내고 싶은 날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요. 병원 소개 메시지 설정이 있어요. 병원 소개 메시지 설정을 해두시면 처음에 우리 아까 편지 모양의 전화번호 등록하던 메시지 창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메시지, 소개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약창에서도 병원 소개 메시지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전화로 예약하신 환자분들에게 이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용은 우리가 사용 안 한다고 하면 뭐 뜨고 한다고 하면 문자로 보낼 건지 알림톡으로 보낼 건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알림톡 같은 경우는 내용 수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자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문자로 해놓고 우리가 넣고 싶은 내용 넣어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전화 주셨죠? 병원 건물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 문자 내용을 문자 샘플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다시 여기 샘플 누르시면요. 우리 샘플 메시지 샘플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안내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여기에 뜨게 되거든요. 그걸로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병원 소개 메시지 저장해놓고 설정해놓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치료 주의사항 메시지 설정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건데요.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나면 메시지를 전송하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수납이 완료가 되면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전송할까요? 라고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거 말고 즉시 전송이나 메시지 전송 여부 묻기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메시지 추가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자, 사용 안 할 때는 누를 수가 없지만 중에 하나 누르시면 활성화 추가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치료 주의사항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라고 누르시면 어떤 내용을 추가할까요? 라고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치료 구분, 발치, 임플란트. 스케일링 넣어볼까요? 스케일링. 자, 이렇게 하고 메시지 내용은 아까 병원 소개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쭉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요. 샘플 메시지 이용하셔도 돼요. 쭉 눌러보시면 다시 아까 샘플 메시지가 쭉 뜨고요.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에서 스케일링. 네, 요거 자, 눌러고 저장하시면 네, 여기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진료를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보낼 건가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진료 추가 보시죠. 진료 추가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우리 스케일링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 스케일링 보이시죠? 스케일링 이거 할 때 추가 네, 옆에 뜨는 거 보이세요? 자, 야간에도 추가 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닫고요. 그러면 이 진료했을 때 이 메시지는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록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좀 발치 보시면 내용 넣고 이렇게 단순 발치 뭐 이런 내용 할 때 발치할 이 주의사항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주의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찾으셔서 추가해 주시면 우리가 이 진료할 때 이거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저는 뭐 보철 주의사항 그리고 임시 접착했을 때 주의사항 여러 가지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하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사항을 보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마지막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번 그러면 개별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개별 메시지. 자, 아까 보냈던 메시지 중에, 자,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것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일반 보내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밑에 쭉 보시면요, 예약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전송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당장 말고 딱 1시간 후에 보냈으면 좋겠다 할 때 이거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자 오후 지금 2시 반이니까 3시 반? 딱 1시간 됐네요. 이때 어, 이런 내용 네, 뭐 보내고 싶어요. 그 메시지 전송 누르시면 1시간 후에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메시지 샘플 관리가 있는데요. 메시지 샘플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지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메시지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된 내용만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체크박스에서 지워진 내용들은 여기 바탕화면,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 전송창에서는 확인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시는 것만 꺼내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꼭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혹시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 만드는 거 잘 어렵다 하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 이미지 병원 안내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추가할 때는 문자창에서 이렇게 안내, 자, 이거 버튼 누르시면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안내, 추가. 우리 병원 약도 하나 추가해 볼까요? 또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병원 약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미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병원 약도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누르시고 이미지 하나 추가할 건데요. 이미지 여기서 만들기 전에 컴퓨터 바탕 화면에 병원 약도를 하나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미지 만들 때는 너무 크게 만들어 놓지 말고 좀 작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미지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미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바탕 화면에 네, 약도 하나 있죠. 요거를 불러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눌러보시면 옆에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 거고요. 이미지를 일단 먼저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온 상태에서 아까 문자로 갈 거예요. 문자에서 아까 안내에 병원 약도 만들어 놨죠? 약도를 만들 건데 메시지 내용을 넣을게요. 치과명 하나 넣을 거고요.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렇게 넣고 네, 원전에 전화 주세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병원역도 저장하시면요. 저장. 네. 추가할게요. 짠. 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네. 자, 다시 한번 이미지 불러올게요. 짠 하시고 문자에 오셔서 내용 넣으시고 네, 저장하면 내용이 뜹니다. 아까 문자 글씨도 넣으시면요, 이게 뜰 거예요. 근데 병원 약도 하나 넣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탕화면에 표현되고요. 체크박스가 없으면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체크박스 없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안내 홍보에 약도 들어가도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밖에 안 보인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만드신 거는 샘플 관리 들어가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또 체크박스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약도 들어가면 이거 이제 예약한 넣었는데요.
여기에서 체크, 저장. 그러면 안내 들어왔을 때 약도에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약도 만들어 두시고요. 환자분 전화 왔을 때 약, 아니면은 약도가 어딘지 병원 어떻게 찾아가냐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어디서든 보낼 수가 있기는 해요. 뭐 전자차트 있을 때, 보험차트 있을 때 우리가 메시지 전송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뭐 데스크 들어가서 CRM 창 들어가서 메시지 전송창 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 전송도 여기 옆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퀵 메뉴인데요. 퀵 메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메뉴에 들어가도 항상 고정되어서 여기 있는 거는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퀵 메뉴를 설정하는데 자, 퀵 메뉴 들어가 볼까요? 퀵 메뉴는 톱니바퀴는 없고 밑에 쪽에 가장 아래에 퀵 메뉴 설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옆에서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쭉 보시면 여기 문자 보내기 보이시죠? 이거를 추가하시면 되고 추가했는데 제일 밑에 만들어져요. 그래다 문자를 조금 위에서 보내고 싶어요 하면 이것도 위치 변경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네, 여기 보이시죠? 문자 보내기가 있어서 어느 창에 있어도 문자 보내는 거 바로 열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퀵 메뉴에서 제가 잘 사용하는 건데요. 퀵 메뉴에서 오스템에서 혹시 PC 전원 원격으로 다 끌 수 있는 거 아시죠? 요 데스크에서나 아니면 메인 PC에서 PC 전원 전체 다 끄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해놓으시면 전체 병원 안에 있는 PC를 전체적으로 다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서 저는 퀵 메뉴에 추가해서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면 원격으로 PC 전원 끄기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문자를 보냈다면 해피콜도 보내고 그리고 리콜도 하겠죠. 자, 해피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피콜 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피콜 할 환자를 선택해서 여기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 일단 선택되어 있는 환자가 뜰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찾으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치료 불만이나 뭐 종료나 이 내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내용을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등록의 설정 버튼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추가하시고 내용 넣으시면 되고요. 언제 보낼 건지, 문자로 보낼 건지, 전화로 할 건지, 네, 이것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여기에서 저장해 주시면 옆에 나와요. 4월 1일 날 해피콜 보내겠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어떻게 보낼 건지, 전화로 할 건지, 문자로 할 건지도 설정이 됩니다. 어, 리콜도 마찬가지예요. 해피콜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콜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리콜은 데스크 메뉴, 그리고 전자차트, 보험 차트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전자차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자차트에 보시면 환자분 진료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오늘 입원 다 끝났고 다음번에 할 거예요 할 때 리콜 등록할 수 있어요. 리콜 등록. 자, 이 환자는 한 달 후에 볼 거예요. 아니면 세 달 후에 볼 거예요. 자, 여기 한 달이나 세 달 후가 없네요. 추가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세 달 후 리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내용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메시지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고, 네. 자, 환자분 선택하고, 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저장하시면 이 환자분 언제 리콜할 건지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메시지가 갈 거예요. 근데 이 리콜이나 해피콜은 뭐 그렇지만 리콜 같은 경우 시간을 예약해 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시면 꼭 전화하고 따로 그 시간 예약은 하도록 고지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환자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RM 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의 CRM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 쭉 있죠. 여기에서 내가 전체 버튼 누르시면요. 네, 문자 처리 바로 가능합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CRM 대상이라는 탭이 있어요. CRM 대상. 지난주에, 아니, 지난달에, 안 왔던 환자들 다 검색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병원에 온 환자 중에서 지난달에 왔어야 되는데 안 온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 다 검색하고 싶어 하시면 여기서 검색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도하거나 뭐 취소했던 환자분들, 자, 쭉 이런 환자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구분해서 검색하시고 이 환자분들한테 문자를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약이나 리콜 환자분도 내원했던 환자분, 뭐 지난달에 했던 환자분들인데, 뭐 작년에 했던 환자분들인데, 뭐 내원하지 않은 환자분이라면 뭐 스케일링 검색해서 스케일링 받으라고 먼저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확인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CRM 내역이에요. 제가 이것도 잘 확인하는 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보느냐, CRM 내가 보낸 내용을 확인할 때 보긴 해요. 자, 기간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떤 환자한테 언제 내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메시지 상세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음, 상세 내역, 이 환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 내용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쭉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다 볼 수 있는데요. 간혹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내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못 와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분명히 보냈는데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분명히 메시지 보냈다는 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으면 내가 메시지 보냈는지 조금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역을 확인해서 볼 수 있고, 내가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진짜 보냈나 안 보냈나 이런 궁금할 때도 확인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CRM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 한번 쭉 눌러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유용하게 CRM 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툴 버튼 눌러보시고 댓글도 편집해 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CRM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전자차트와 수납 그리고 서류 발송하는 것도 볼 건데요.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아까 질문 중에 데스크 여기 이름에 색깔 넣는 거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에서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눈이나 느낌표처럼 생긴 거요.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개인 성향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생겨요.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름이 안 나타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닫기 누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치 버튼 세팅하는 방법 볼 건데요. 우리 비급여 그 진료 내역 넣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 처치 버튼은 전자차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차트 보시면 진료 내역도 볼 수 있고, 처치 버튼, 여기 많이 있죠. 자, 여기서 확인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위에 쪽에 이렇게 쭉 자주 하는 치료, 치주, 외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대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묶음 있는 것이 중그룹이고요. 각각의 버튼들이 처치 버튼이에요. 네, 이름은 아시면 될 것 같고 대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중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처치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그룹은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만드신다면 대그룹 오른쪽 버튼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대그룹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대그룹 이름을 정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그룹은 중그룹 누르시고 네, 여기 뭐
자주 하는 치료에 어떤 중그룹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비급여 진료도 이제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있는 거를 여기 자주 하는 치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 인레이, 네, 인레이 탭 있는데요. 인레이 여기 있는 거 우리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자주 하는 치료에 넣어놓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넣고 싶으면 자, 방법이 이 통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인레이의 중그룹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존해서 인레이에서 중그룹 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중그룹을 수정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중그룹 이름 확인하시고 대그룹이 비보험 진료 보존 예방 탭에 있죠. 지금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어디로 바꾸느냐? 자주 하는 치료를 바꾸고 싶어요. 자주 하는 치료에 인레이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레이가 자주 하는 치료로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중그룹을 잡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로 이동할게요. 라고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뒤로 좀 밀어놓고요. 소화진료 우리 병원에서 아직 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는 거 인레이 그리고 뭐 보철 중에서 크라운 뭐 이런 것도 자주 하는 치료에 넣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화면 하나에서 다 처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뭔가 새로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중그룹도 만들고 처치 버튼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들어갈 거고요. 중그룹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주 하는 치료에 우리 문서 발급한 것도 이제 다 넣어야 되잖아요. 문서 발급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서 발급. 네, 저장. 그러면 쭉 보시면요. 잠깐만요. 밑에 네, 문서 발급 창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문서 발급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처치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문서 발급 잘 안 보이니까 위로 한번 옮겨보고요. 네, 이렇게 문서 발급 만들었고 자, 여기 처치 버튼 만들어 볼게요. 처치 버튼 누르시면 되고 자, 자주 하는 치료의 중그룹은 우리가 문서 발급 만들어 놨죠. 문서 발급 누르시고 그리고 버튼명을 만들어요. 진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단서 자, 이렇게 하고 수가 검색을 합니다. 옆에 있는 것 중에 넣는 거예요. 자, 우리 진단서 한번 찾아볼까요? 진단서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발급 왼쪽으로 이동. 우리 상해 진단서 할 수 있죠. 상해 진단서 왼쪽으로 이동.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단서 누를 때마다 이 세 개가 다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 우리 한 가지만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옆에 있는 팝업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상병 선택 팝업도 있고 진료 선택 팝업도 있죠. 여기는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 선택 팝업으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의 내역을 쓸 건지 혹시 내역이 필요하다면 여기 밑에 쪽에 내역 설명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역.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저장하시면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바탕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문서 발급의 진단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레진 같은 경우도 우리 레진 1면, 2면, 3면, 뭐 그리고 파절, 지금 다이아스테만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처치 버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레진 이동하시고 내용 바꿔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단서 내용 바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 밑에 쪽에 처방전 있죠. 처방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처방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처방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요. 처방에서 보시면 다른 거는 진료니까 진료 누르면 옆에 이렇게 처치 버튼이 들어가잖아요. 처방 같은 거는 버튼 속성을 달리 하셔야 돼요. 설정 들어가 보시면 여기 버튼 속성이 있어요. 자, 여기 추가 항목이라는 것은 메인으로 레진을 했는데 여기에 엑스레이를 누르면 그냥
그 페이지에서 추가가 되잖아요. 그거를 추가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진료를 넣었을 때 이전에 눌러놨던 것이 지워지지 않고 밑에 그냥 하나씩 추가가 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지금 여신 것처럼 처방전 같은 경우는 원외 처방전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표시가 안 되면요, 이게 처방전으로 출력이 안 되고 여기 처치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원외 처방전 꼭 눌러주셔야 가능하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도 전자차트에서 설정 버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가 관리에 대한 거를 조금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전자차트의 내용을 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수가 관리, 2차 진료, 행위 추가 정보 정도 오늘 볼 거예요. 수가 관리는 보시면 이렇게 보험 진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보험 진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쭉 그대로 있죠. 네. 그리고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약재도 있어요. 우리 한 가지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검색해 보거나 추가해 볼 건데요. 약재 간혹 우리 쓰고 있는 약이 바뀌어서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약국에서 이런 약 없으니까 이런 어떤 약으로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고요. 그럴 때 검색을 하는데 약재는 거의 다 외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만 달라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코드로 검색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약국에 물어보시면 코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물어보시고요. 하나 검색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가 찾고 싶은 약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약재를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안 나오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찾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의 약재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 그 약재가 지금 검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체 약재 추가 보이세요? 전체 약재 추가 누르시면 여기서는 약재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 말고도.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검색이 안 됐는데 약재가 있는 약재라는 게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삭제된 거 말고요. 자, 있는 거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해봐서 좀 그런 거고요. 병원에서 해보시면 추가할 때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네. 그냥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음, 네. 한번 칠하나.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재를 검색했을 때 이 약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 진료에서는 약재 추가 정도 확인해 봤고요. 비보험 진료 한번 볼게요. 우리 비보험 진료 처치 버튼 만들려면 여기에 꼭 한 번은 거치셔야 되는데 비보험 진료에 오셔가지고 비용 금액을 좀 넣어 놓으시면 수납할 때 비용까지 한꺼번에 뜨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수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오스템에서 이번 표준 코드가 나오면서 안에 있는 항목을 좀 수정해 주셨어요. 너무 편하게 이 코드도 표준 코드와 맞춰서 지금 수정을 해 주셨고요. 항목도 표준 코드에 나오는 항목으로 그대로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존 쉽게 가서 쭉 보시면 여기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눌러서 금액이 없는 것들 추가하시면 되는데, 쭉 밑에 보시면 원래 예전에는 여기만 있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인내이 표준 코드에 맞춰서 또 이 명칭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인내이 금으로 했을 때뭐 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이렇게 해서 비용 다 쭉 넣어주시면 우리가 서치 버튼 만들어서 이거 할 때 금액까지 뜨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세라믹도 하나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우리 세라믹 인레이 할 때 쉐이드 측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현재 수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넣으시면 되고 보철도 마찬가지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쭉 확인하셔서 제일 밑으로 가시면 표준코드 맞춰서 이름 명칭 바뀌어 있거든요. 여기에 넣어서 쭉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 차트 버튼을 눌렀을 때, 서치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청구와 동시에 진료 기록지도 진료 기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을 하더라도 크라운만 넣진 않죠. 밑에 있는 충치 제거 넣고, 뭐 와동 형성 넣고, 레진 충전 넣고, 기압 조정 넣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는 따로 비용을 넣어놓지는 않더라도 내용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차트 정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한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넣고 싶은 내용도 다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다 보면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비보험 진료를 추가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행위 추가 한번 해볼게요. 행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시 제작도 하고 뭐 시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시 접착도 하고 있는데 요즘 스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스캔하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비보험 수가 추가라고 해서 누르시면 여기가 다 공백이 나와요. 여기를 우리가 채우시는 거예요. 스캔하는 거뭐 비용은 따로 없을 거니까요. 스카 분류만 넣을게요. 보존에다가 보철에다 넣어볼까요? 코드는 여기 있는 거 찾으실 필요 없고요. 병원에서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이니셜을 그냥 넣거든요. 일단 이렇게 적어볼까요? 001번. 그래서 오스템 치과 001번, 002번, 그래서 치과에서 만드는 거는 그 번호 쭉 매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은 크라운 스캔 이렇게 넣을게요. 분류 치아당 할 거고요. 플러스 별도 없고 산지 없고요. 그리고 크라운 스캔 한다는 건 우리 지르코니아로 한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고급 설정 들어가서 또 하나 설정해 볼 건데 이게 2차 진료 설정과 맞물리는 거고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2차 진료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2차 진료라는 거는 우리가 레진을 했을 때 여기 치아 충전면 뭐 체크하는 거나 근관장 측정했을 때 뭐 근관장 측정한 결과 넣어놓는 거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게 2차 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크라운 스캔 하는 경우에 쉐이드 측정해야겠죠. 그 쉐이드 크라운 측정 이거 스캔이 들어가면 쉐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팝업으로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쉐이드 측정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크라운 스캔을 넣었을 때는 쉐이드가 뭔가요? 하고 팝업이 한번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요. 내가 만든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위가 찾아봤더니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쭉 다시 기본수가 추가 넣고 코드는 병원에서 임의로 만드시면 되고요. 1번 있으니까 002번 오스템 치과 2번 항목 넣으시고요. 추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계속 하시면 되고 받아볼게요. 자, 우리 보철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이 들어갈 수 있죠. 네, 내용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병원은 지대체 형성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인상 취득 안 해요. 우리는 여기에 스캔을 합니다 하고 스캔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넣어놨던 수가 있죠. 오스템 디치 1번 요거에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네, 이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습관 할 때마다 여기에 스캔한 창이 뜨게 될 거예요.
페리오 테스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만들어져 있으면 이동하셔서 자주 하는 치료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2차 진료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2차 진료 설정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뭐 치주낭 측정, 근관장 측정 여러 가지가 있죠. 네, 2차 진료 설정은 아까 버튼에서도 버튼 추가하는 데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설정 버튼이 따로 없죠. 톱니바퀴가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쉐이드 트래킹 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쉐이드 하는 거 버튼이 새로 생겨서 크라운 네, 이런 게 손을 넣으시면 체크박스 하시고 이제 크라운이라는 서치 버튼이 들어갈 때마다 또 쉐이드가 체크될 수 있도록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우리 진료 항목 넣어 놓으시면 여기 있는 진료를 할 때마다 나오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위 추가 정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추가라는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근관 측정할 때 여기 지피콘 썼어요. AH 플러스 이런 거 썼어요. 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행위 추가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정 들어가 볼게요. 행위 추가 정보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 근관 측정할 때 이거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과학 근증할 때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병원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연구 접착할 때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거 버튼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항목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 체크박스 체크하신 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넣어볼까요? 요즘 후지세도 좀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볼게요. 후지쌤을 메인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구조차 우리 병원에서는 후지쌤을 써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희 이 쌤은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면 X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저장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쭉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DT 있고 위드 있죠. 여기 DT 있고 위드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사용해서 보철물을 부착했다. 이런 내용, 이런 이유로 소파수를 했다. 이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용 보시고 우리 병원에 맞는 대로 넣으시면 좀 더 세세하게 채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음,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골드 온레이, 인레이 처음에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오스템에서 표준 코드 내용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있는 거 다 찾아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꿔놓는다 하면 앞으로 누르는 것만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내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그거 볼게요. 네, 그거는 여기 설정 버튼 전체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전체 설정 들어가셔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도구로 들어갈게요. 도구에 처치 버튼 및 자료 변경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다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진료 내역 변경해 볼게요. 진료 내역에서 행위, 우리 비보험 진료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 달에 한 거 다음 번에 바꾸어 볼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병원에서 레진 충전이나 크라운을 해볼게요. 크라운으로 들어간 거,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들어간 거 다 한꺼번에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변경 전에 어떤 이름이었는지 선택하시면 돼요. 변경 전에 이거 영어로 써야 할 건가? 네,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들어가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안 되면 코드를 넣으셔도 돼요. 1부터 코드 아까 CM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 바꾸는 거 넣을게요. 크라운 하니까 나왔죠. 아까 이걸로 바꾼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된 거 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면 변경 누르시면 돼요. 근데요, 이거는요,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변경된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크라운 지르코니아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설정에 설정 버튼, 도구 들어가시고요. 도구 안에 처치 버튼 및 자료 변경이에요. 여기에서 진료 내역, 비보험 변경하시면 돼요. 변경 기간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간혹 마취약제 바꿀 때도 있죠? 처치 버튼 변경해 볼까요? 여기서 마취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리도카인 쓰고 있었는데 다른 걸로 에프카인으로 바꿀게요 라고 해서 변경하면 지금까지 리도카인 있는 거 이제 리도카인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이걸로 바뀌어요. 앞으로 등록하는 것들은 마취제가 약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은 그 전에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마취약제가 새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걸로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약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치 버튼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우리 병원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처치 버튼은 지금 말씀드리신 것만으로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설정 들어가는 기도 할 수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 숫자가 검색되는데 이 숫자 검색되는 데마다 이렇게 톱니바퀴 보이시죠? 요거 들어가셔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수가 관리 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가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자차트 보는 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유용하게 쓰는 방법인데 말씀 안 드리기 조금 아쉬워서 여기 보면은 치아 여기 있죠, 치아. 네, 이거 여기에 치아를 선택하시면요 16번 볼까요? 필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16번 해당되는 내용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어떤 치아를 치료했나 하고 볼 때
25번을 했나 볼 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25번 치료는 안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체 하면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가면서 했나 안 했나 번호 눈으로 막 읽어가면서 보기에는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약했던 내용들, 여기 우리 전자차트에 있는 내용들, 여기 책 모양 보시면 이렇게 책처럼 넘겨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로 막 클릭 밑으로 쭉 당겨가면서 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게 진료했던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터치 버튼 설정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수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납도 보실 게 많아서요. 음, 네, 수납창에 처음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수납창도 한번 설정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보시면 내용이 쭉 있어요. 설정. 네. 여기에서 진료 항목 설정하고 할인율 한번 볼까요? 진료 항목은요, 여기 우리가 수납을 할 때 진료 항목에 보험 진료인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진료인가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라고 진료 항목이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진료할 때 그렇게 뜨게 할지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지르코니아 했는데 크라운이라고 안 뜨고 기타라고 나오면 이걸 바꾸고 싶으실 때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게 자동으로 뜨게 하려면 여기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크라운 같은 거 눌렀을 때 여기 항목 내가 뭐뭐뭐뭐 할 때 크라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설정하시면 되고 호세린, 인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없는 것도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 문서 발급 이런 거 할까요? 문서 발급에 추가된 거 네, 이런 거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진단서 발급되면 여기가 진료 항목이 문서 발급이라고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쭉 보시다 보면 할인율 설정이 있죠. 병원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 볼 때마다 뭐 헷갈리게 기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일률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려면 이거를 정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 할인 수정할 때 이렇게 지우개 버튼 누르셔서 넣으시고 밑에도 넣으시고 넣었다면 저장 꼭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우리가 수납할 때 여기에서 할인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소개 할인 이렇다 저렇다 말 없이 이 사람은 소개니까 이렇게 할인 넣어줄 거예요 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대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납대장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수납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수납할 환자들 그리고 수납한 환자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납 계획 조회가 가능한데요. 수납 계획은 우리가 상담을 하고 비용 설정이 완료된 환자분들 있죠. 그 환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환자 얼마나 했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수납을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3월 8일 날 상담하고 시작한 사람, 20일 날 시작한 사람 이렇게 해서 쭉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납된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고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하신 내용을 안에서 다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비용 계획까지 세워놨다면 여기까지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쭉 보시면 리스트도 볼 수 있고 엑셀로 뺄 수도 있거든요. 엑셀로 내보내서 이번 달의 통계, 얼마나 우리가 상담을 이번 달에 했는지, 그리고 그 환자가 얼마나 지금 비용을 냈는지,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지까지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미수금도 여기에서 한 번에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환자분들 어떻게 수납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그 서류 발급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연말정산 사보험 소득신고하는 탭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요. 영수증과 연말정산 그 영수증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 해서 이 남치아 환자 영수증이고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발급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보험사 제출할 시일 수납된 창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납 입력창 들어가 볼 거예요. 음. 네. 수납 입력창 들어가 보면 이런 표시가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은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여기 전자차트 그리고 보험 차트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메인으로 환자한테 수납을 할 때 보험 차트에서 하느냐 전자차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어디를 사용하든 다 확인이 가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치 버튼을 누르면요. 옆에 처치가 쭉 나오고요. 아래쪽에 수납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수납을 누르면 아까 보이셨던 그 창이 나와요. 수납 입력창. 수납 입력창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수납 입력창에는 수납 내역이 나와요. 그동안 수납한 내역들이 쭉 볼 수가 있어요.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수납했고 얼마나 위수가 있는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수납 진료 내역. 오늘 진료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진료 정보로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용이 나온 구체적인 진료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진료 내역을 보고 환자분이 저 진료비가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하면 요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료 내역이나 진료 정보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수납 계획이 있는 환자들 있죠. 여기 이렇게 진료비가 확정된 금액이 있는 환자분은 여기 수납 계획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수납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납 중인데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수납 내역만 기본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걸 수납 계획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우리 계획된 금액에서 미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일단 위에 쪽 영수증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이 나와요. 위든 아래든. 자, 영수증 누르시면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진료 받은 거 영수증 끊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내용으로 끊어주세요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고 닫고 출력하고 그 다음 또 누르고 출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전 진료비 내역을 불러보시면 돼요. 이전 진료비 내역 불러오기. 자, 여기에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날짜 선택하시면 돼요. 전체 다 하고 싶다. 근데 수납 안 한 거는 예외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납했던 내용이 한 장에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 한 장 말고 일자별로 끊어주세요 할 수도 있죠. 아, 참 번거롭게. 네. 그러면 여기 또 일자별 보기가 있습니다. 일자별 보기 하시면 일자별로 나와요. 자, 밑에 몇 장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6장이 생성이 됐네요.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쭉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누르시면 이 6장이 모두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고 보다 보니까 얘는 수답이 없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출력하면 나오겠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서 목록에서 삭제 하시면 이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5장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만 우리가 출력해 주시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여러 일에, 여러 날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수증 발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 말고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수납한 거 그냥 수납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이걸로 뭐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자별로 수납된 내용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로 출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밑에 수납 정보, 상세 정보 있죠? 우리가 수납 정보, 지난번에 환자분이 3월 29일 날 오셨는데, 수납을 안 하고 가셨어요. 다음번에 와서 결제하기로 했대요. 여기 수납 메모 넣으시면 이걸 보면서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3월 26일 거 메모 넣고 싶어요 하면 달력 누르시면 돼요. 달력 눌러서 26일 결정하시고요. 짠. 네, 이거 좀 늦네요. 26일 누르시면 여기 26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메모 넣으시면 돼요. 자, 없다면 자, 31일 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납을 할 건데 비보험 진료비에서 보험 진료비를 차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50만 원이지만 비급여 보험 진료비는 차감 없이 나오고 비급여 진료에서 차감된 게 확인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29일 날 진료했지만 우리 오늘 수납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납 일자를 오늘로 변경하시면 오늘 수납한 걸로 뜨고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드 넣으시면 자, 환자분 수납은 했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31일 날 수납한 걸로 표시가 될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볼 때 이날 꼭 수납한 것처럼 보여서 물론 여기에 31일 날 수납했다고 뜨긴 하지만 요거까지 못 보면 이날 수납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당일날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일날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감하지 말고 저장할게요. 31일 날 환자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내지 않은 금액까지 낸다고 하시면 여기 내용을 바꾸셔도 되고 얘는 없는 걸로 하고요. 수납 항목 추가하시면 돼요. 항목 추가하셔서 지난번에 미수있던 금액 이거 넣으시면 여기에 환자 부담금 넣으시면 여기 또 이 진료비 당연히 내야 되는 걸 낸 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할게요. 여기 있고 지난번에 미수했던 거 이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저장하시면요. 지난번에 미수했던 거 오늘 낸 거고요. 그리고 총 수납금은 이거고 오늘 진료비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 거 안 냈었구나. 오늘 이 진료비를 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모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메모는 여기 들어가시면 메모창에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게 29일, 3월 29일 진료비 수납 이렇게 메모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장.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3월 29일 진료비를 안 냈었는데 이때 냈구나 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없던 게 생긴 게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납 정보 선택 요것만 있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환자분 카드 비급여 진료비를 넣으면요. 환자한테 50만 원씩 몇 개. 비급여 진료비를 수납을 하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 미수금 일괄 처리라는 탭이 생겨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까지 환자분이 보험진료비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 비보험금에서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처리하고 싶은 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용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른 창하고 다르게 되게 빨간색이 많죠. 이렇게 얘가 다른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넣었다가 다시 지우고 하잖아요. 얘는 한번 적용을 하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이거를 미수금 처리할 거예요. 라고 확신이 드셨을 때 저장 누르시면 돼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을 때 예 누르시면 돼요. 저장. 네, 미수금 처리가 완료된 걸로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미수금 처리가 완료된 금액이 여기 나와요. 나머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에서 여기 3월 29일 진료비 기타 수납액 쭉 내역이 나와요. 쭉 볼게요. 쭉 보면 50만 원에서 비보험 수납 여기 했습니다. 라고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쭉 보시면 네, 지난번에 미수 있던 거 31일 비보험에서 할인돼서 수납 처리됐습니다. 여기도 수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메모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수금도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사용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비보험 진료비를 수납을 하고요. 여기 계획, 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죠. 여기 누르시면 여기서 여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 계획에서 이 버튼 눌러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외 여기 3월 20일 계획 여기 있죠. 이 계획에서 수납한 겁니다. 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용이 체크됐다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납 계획에서 보면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 바뀐 거 보셨어요? 오늘 수납한 것도 여기 수납 내역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140만 원과 오늘 했던 비용 수납 금액이 추가가 돼서 여기 잔액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잔액이 남은 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세우고 비용 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넣게 되면 수납을 할 때 우리가 이 계획된 수납인지 아니면 그 외에 보험 진료인지 여기에서 체크하셔서 계획된 비용에서 낸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라고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납창에서 미수금 있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자, 수납창에 미수금 관리. 우리 아까 미수금 다 넣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미수금으로 들어가면 미수금 관리. 네, 환자의 미수금이 쭉 뜰 거예요. 여기 환자가 있네요. 네, 이렇게 두 개의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은 거 장기 미수금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장기 미수금 리스트에 있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통계에서. 여기 보면 미수금 조회할 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분이 장기 미수로 할 건지 아니면은 수납을 할 건지도 잘 체크하셔서 이분이 우리가 기억 꼭 해야 된다. 낼지 안 낼지 모르겠다. 잊어버리지 말자 할 때 장기 미수증 처리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면 환자분 수납창에서
이렇게 장기 미수금이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창에 보시면 우리 1일 장부가 있어요. 하루가 끝나고 나면 1일 장부를 넣어야겠죠? 네, 1일 장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 기타용 지출도 잘 넣으셔야 되는데 지출 내역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출 내역 여러 가지 추가해서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납까지 확인했고요. 수납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다 했는데 요즘에 서류 발급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류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서류가 많이 발행되어 있는 게 없어서 창을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음, 네, 여기 보시면 서류 작성하는 창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서류 버튼, 아까 눌렀던 서류 버튼을 누르시면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행했던 서류가 쭉 나와요. 그룹으로 볼 수도 있고요. 리스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룹으로 볼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내가 작성했던 서류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다 나오면 우리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보고 거기에서 환자 이름 넣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오스템에서 서류 발급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서류 발급을 누르면 서류 작성하는 이 탭, 진단서 하나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진료가 다 떠요, 옆에. 보면서 진단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여기 있는 처치 버튼을 누르면 이 처치 버튼이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가 돼요. 간혹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경우 일일이 다 사용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진단서가 발행되거나 여러 가지 서류가 발행이 되면 차트에 확인서, 소견서 발급됐다. 뭐 이렇게 차트도 차팅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언제 뭘 발행해 갔는지도 차트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도 여기 전자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자차트에서 방사선 영상 판독 소견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파노라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소견서 입력 딱 하시면 파노라마가 뜨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작성해서 네, 저장하시고 출력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소견서가 있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오스템에서는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된 내용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 정도만 알아도 원클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클릭 소프트웨어는 매주, 매달 여러분들께서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클릭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혹시 이제 원클릭을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이 좋은 기능들 놓치지 말고 사용하셔서 근무하시는데 일의 효율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스템에서는 여기 인스타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요. 블로그 이후 추가하시면 이거 원클릭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템 강의를 한 이영선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Q&A 올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 나가셨다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하나의 진료의 코드 여러 개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처치 버튼 넣는 데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보험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처치 버튼 그 코드 상병명 넣는 거 말씀하시나요? 음, 상병명은 부가적인 상병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서치 버튼에서는 여기에서 상병 넣을 수 있어요. 추가해서 여러 개 넣을 수 있고요. 추가하시면 상품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는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는 다 각각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한 가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보험 진료 있죠. 볼게요. 잠시만요. 네, 들리시죠? 코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계속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문서 발급도 마찬가지고요. 문서 발급한 거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도 코드 넣을 때 우리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요.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그리고 새로운 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넣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저장하고 그러면 앞으로 넣는 거는 이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선택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구에서 스위치 버튼 여기에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예약창 색깔 변경하는 거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예약창 색깔 변경. 예약창에서 색깔 변경은 예약창 더블 클릭. 남치아 환자분 3개월 체크했을 때 밑에 글자 색깔 변경하고 배경 색깔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데 혹시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색깔 넣는 거는 딱히 없는데 지금 다른 게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요. 여기 원클릭에서 오른쪽 툴 버튼에 보시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보이시죠? 여기 매뉴얼 들어가시면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궁금했던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가서 눌러보시고 매뉴얼 확인하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거 없는 걸로 알고. 자, 네, 궁금한 내용이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네, 한 치료에 대해서 다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것도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자, 처치해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여기에 처치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상병명을 넣어요. 상병 추가할 때 여기에 뭐 오식 상병 추가 좀 더 할 수 있고 추가 정보에서도 상병 넣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네, 이걸로 넣으면 추가 정보가 안 되니까 상하지 오식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상병은 4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어, 비보험 진료비 수납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수납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수납한 내용을 비급여 보고제도에 수납이 뜨지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는 수납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환자분이 크라운 프랩을 하셨어요. 크라운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50만 원을 수납하라고 나오겠죠. 근데 환자분이 25만 원만 지불하시면 그냥 25만 원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25만 원 또 수납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또 50만 원을 넣지 않고요. 그때는 부철, 뭐 임시접착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수납은 오늘 할 게 없지만 수납할 게 없지만 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25만 원을 더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환자분은 나머지 금액까지 넣은 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경영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넣는 거고요. 혹시 신고 때문에 비용 넣는 게 고민된다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신고할 때는요. 이걸 보고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용을 저희가 넣게 되어 있어요. 여긴 안 떠요. 지금 이런 것처럼 떠요. 지금 제가 아까 넣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옆에처럼 뜨고 항목도 넣어야 되고 상병도 넣어야 되고 단가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항목 찾아서 넣으시고 상병 넣으시고 비용 작년에 우리가 신고했던 비용 넣으시면 돼요. 비용은 심평원에 보고했던 비용 공단에 보고했던 비용 찾으셔서 그대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정과 이것도 넣으시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고했던 재료 계속 사용하는 방법. 네, 네. 여기 보시면 재료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재료 신고 들어가셔서 재료 신고했던 내역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고서 검색. 여기에 신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때 거 검색하시고요. 그 재료 불러오셔서 여기 2년 연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표시할 수 있어요. 전자 차트상에 어떻게 처치 버튼을 넣나요? 저 그런 경우에는 처치 버튼은 따로 넣지 않고요.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가지 않고 수납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납만 넣어요.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미수가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납에서 미수금 관리, 미수금 관리에서 지난번에 안 넣었던 거 찾아서 넣기도 해요. 진료비 계산.
찾아보고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진료 미수 있던 날짜로 그대로 들어가시고 여기 수납 일자만 바꾸시면 돼요. 수납 일자만 오늘로. 그러면 진료는 뭐 2월 달에 했는데 수납은 3월 달에 된 걸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전자차트는요, 특히 원클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눌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남을 때마다 이거 하나씩 다 눌러보시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쉽게 전자차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안 나가셨으면 요거는 크라운을 한 사람들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은 비급여 이거 진료 입력할 때요. 여기에 상병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크라운을 상병 하나만 넣을 수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다 크라운이 신경치료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가 다 따로 다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진료한 거에 상병 넣는 걸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료한 것마다 상병을 넣으셔서 그 진료에 넣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우리가 질문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만으로 크라운을 하진 않기 때문에 각 진료창에서 상병을 넣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